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제수학학원 원장 이선주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어머님들하고 크게 상담을 자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고심 끝에 온라인으로 한번 이렇게 어머님들의 궁금한 점을 어, 다른 학원 원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여러분들이나 이제 여러분들의 형제 중에 좀 학생들 중에 나이 많은 학생들은 아실 것 같아요. 임진욱 원장님이세요. 네, 말씀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전에 대치동 페르마 학원 대표 원장이셨고, 분당 페르마 학원의 고등부 원장님이셨고, 또 대표 원장님이기도 하셨고, 또 목동 페르마에서 총원장, 그리고 현재는 또 평촌학원 고등부의 초빙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아마 예전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학부모 설명회 뭐 이런 거 있을 때 한 300명 이상씩 많이 모이고 굉장히 유명하고 가르치는 걸로는 정말 탑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고 의견이 늘 궁금했던 분이라 제가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굉장히 바쁘신데 와주셨어요. 선생님이 수학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모시게 됐고, 오늘 한번 길었던 겨울방학이 지나고 새학기가 시작되었으니 이 새학기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지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그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원장님, 이제 막 3월이 시작되었는데요. 네, 새학기를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수학 공부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제 겨울방학에 공부했던 것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그 커리큘럼들이 시작이 될 텐데요. 초등학생들은 학교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진행하던 진도 진행과 그다음에 선행, 그다음에 심화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자신감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에 시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3월 한 달 정도는 자기 진도 진행이나 심화나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요. 이제 4월이 들어가면서 그 시험 대비로 한 4주 정도를 보통은 잡거든요. 물론 네,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3주 정도 잡고요. 네,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맞게 시험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는 새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3월에는 학생들이 체력도 딸리고 음, 친구들 사귀는 거나 낯선 환경이라서 굉장히 버거워하고 초반에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이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나눠서 한번 음, 선생님께 어떤 준비를 할지 음,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제가 이 학원을 연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평상시에 오시는 어머님들의 그 질문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네. 선생님은 주로 이제 고등부 위주시긴 하지만 수학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초등부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그런데 초등부 어머님들을 뵈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심화 교재를 꼭 해야 되는지, 심화 교재를 안 해도 되는지, 그 시간에 차라리 조금 선행을 하는 게 나을지, 이것에 대해서 언제나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도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 동생들이 있고 또는 네, 뭐 친척의 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네, 그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그 심화 교재들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한 심화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적당한 정도의 심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네, 같은 경우에는 그 수학적인 기본기를 네, 학습하는 시기이고 이때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생각의 깊이나 생각하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초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산력이라고 봐요. 네, 그런 연산력들에 대한 공부는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심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초등학교의 심화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면 복잡한 수들의 연산이라든지 또는 심화 응용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거 복잡한 수의 연산 같은 경우들을 뭐 심하라고 사실 보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네, 이제 계산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심화 응용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보다는 이제 네, 중학교로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심화 내용들이 나오고 새롭게 다시 또 나오거든요. 맞아요. 반복해서 또 나오게 되고 맞아요. 해서 초등학교에서는 우선은 선행하고 적당한 음, 정도의 심화, 그다음에 연산력의 철저한 공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심화 같은 경우는 중등부로 올라가서 거기서 네, 심화를 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조금 음, 속이 후련하기도 하네요.
심화를 모든 아이들이 다 최상위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어머님들이 음. 생각을 하시고 계셔서 간혹 가다가 그게 좀 버거운 학생들이 지쳐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네네.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는 그래도 지역이 분당이잖아요. 네네. 분당 지역의 초등학생들은 이미 8개, 9개 정도 아주 평균적으로도 8, 9개 정도의 학원을 다니고 수학 학원도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을 다니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런 학생들은 실력이 최상위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학습량에 이미 많이 지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머리를 전혀 쓰려고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고 지쳐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을 계속 그래도 해야 된다, 잘한다 하면서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지 차라리 가볍게 가벼운 개념서로 선행을 하는 게 나은지 저는 조금 후자의 입장이신데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제가 직접 경험한 학생들이 지금 저희 학원에도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고민이 되거든요. 네네. 우선은 그 머리가 좋고 그다음에 학습량도 많고 선행도 네. 많이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의 심화들을 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보통 상위권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보통 전교 등수에서 한 300명 정도에서 한 30등 정도서부터를 이제 2, 30등 요 정도의 선에서 이제 상위권이라고, 10%이네. 네네, 네네. 그 정도를 상위권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는 그 심화보다는 기본적인 것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이 뭐 기본 정성만 몇 번 보고 합격했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물론 그것이 맞지는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기가 정확하고 우리가 어렵지 않은 문제들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조금씩 덧칠을 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학생들한테 맞는 것은 기본을 정확하게 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잘하는 학생이라면 아까처럼 지쳐있는 학생들한테 그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집을 계속 풀게 하기보다는 네. 그냥 테스트할 때 몇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게 하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 조금 더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지친 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기본기를 잘 다져서 중학교를 올라갔는데 중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부에서는 뭐 심화교재라는 게 최상이라든가 기타 몇 가지 있지만 중학교에서도 또 심화 과정들이 꽤 있잖아요. 그럼 교재를 굉장히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어떤 교재를 딱 해달라든가 하는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네. 수학 교재가 그렇게 특정 교재가 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아니면 어떤 꼭 풀어야 되는 수학 교재가 있는 건가요? 예전에 저희가 공부할 때는 네. 책들이 좀 귀할 때라서 네. 그때는 이 책이 좋다 그러면 이 책만 다 했고 그랬죠. 뭐 영어든 수학이든 다 그렇게 공부를 이름이 했었습니다. 있었죠. 네네네. 한두 개밖에 네네. 없지. 근데 요즘에는 책들이 많이 좋아져 있어요. 그리고 네. 문제 공유들이 되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을 풀더라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심화서를 풀려고 한다면 네. 심화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블랙라벨이라든지 그다음에 A급이라든지 최상위, 최고 수준 뭐 네.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A급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아요. 많아요. 예, 문제가 많이 있죠. 양이 많습니다. 40문제씩 막 단계별로 그쵸. 다 읽다 네네네. 보면 지치고. 네. 네. 근데 블랙라벨이나 최고 수준, 최상위 이런 것들은 문제가 좀 적은 네. 편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풀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책을 골라서 푸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A급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다 보면 그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게 그 중3 네. 그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문제에서 고등학교 문제들이 그대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고등학교 공식을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것은 이제 고등학교 선행이 돼 있는 학생들이 풀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선생님들이 미리 제외를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부 수상에 있는 그런 복잡한 인수분해도 배우고 했어야만 풀 수 있는 방정식 문제 이런 것도 많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걸 애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좀 힘들었다면 선생님이 알아서 먼저 그 문제를 조금은 제외하고 그쵸. 문제를 풀어주는 네네. 게 좋겠죠. 네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뭐 각 교재에 특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이렇게 고르는 게 낫지 어지간한 문제들은 서로 공유가 다 되어 있다 이런 그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선생님 이제 상위권 아이들은 그런 심화 정도의 과정의 교재를 하나 선택해서 푼다고 한다면 혹시 중간 정도 수준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심화서를 꼭 필요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수학적인 그 두려움이나 네. 또는 자신감의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적당한 정도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교 시험 문제를 보면 어려운 문제는 한두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 문제를 위해서 심화 과정들을 겪고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정도의 그 중간 정도인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거나 그럴 수는 사실 없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은 좀 더 쉬운 문제집으로 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풀어가고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공부들을 해가는 것이 나중에 학교에서의 점수를 얻는데 훨씬 더 유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개념서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네.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하위권 학생들도 막연하게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아이들에겐 선생님은 혹시 어떻게 용기를 주시나요? 수학은 사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아, 과목과 그런가요? 비하면.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연결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초등학교는 몰라도 중학교서부터는 연결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중학교 때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공부를 안 하고 한동안 돌았다 온 애들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면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금방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그때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앞에 배웠던 내용들이 계속 와서 저를 잡아요. 발목을 예, 잡죠. 발목을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떠나 있던 시간만큼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수학이 어렵게 느껴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문제는 또 어려운 애들이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이 풀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정도가 안 되면 여기까지만 풀겠다라고 생각해서 마음 편하게 놓고 공부를 하면 네. 예, 기본 개념들 잘하고 공식들 잘 해놓으면 나중에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보다 보니까 이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 생각만 하면 어렵다,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자기에 맞게 쉬운 문제집으로 공부를 맞아요. 하고 그걸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할 때 충분히 너네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니네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나오는 거니까 노력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공부할 때 공식 같은 거 꼭 좀 외우고 네. 이걸 적용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숙달하면 훨씬 더 좋은 점수가 나오고 이제 점수가 나오면 또 애들이 자신감이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더 그 힘으로 가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자꾸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교재를 풀고 나면 그 다음 윗단계를 풀고 싶어 하시고, 그 좀 요런 수준, 요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조금 더 풀어봤으면 할 때, 아,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심화를 안 하고 가면 고등학교 때 정말 문제 기억력도 없고 더 어려워할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조금은 설득하기가 어려울 때가 좀 있었는데,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공감이 가고, 예, 학생들이나 어머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데,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어지간하면 제가 겪은 바로는 한 뭐 대치동만 해도 한 3년을 선행으로 볼 정도로 선행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분당 지역도 그렇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선행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선행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방학 때 이제 선행 안 된 친구들을 거의 뭐 월화수목금 계속 오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추가로 또 선행도 하고 이랬었는데, 선행이 많이 안 된 고등학교 갓 입학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뭐 새 학기가 시작이 됐고 네. 새로운 고등학생 생활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서 본다고 하면 선행이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부터 막 선행을 해가려고 하는 것들은 네.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지금 이제 시험에 대비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내신 말씀. 그쵸. 예. 내신이 우선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우선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내신이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신 같은 경우를 어쨌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네. 그 하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수학을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행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하나 고등학교 수학들을 해 가야 되는데 네. 중요한 것은 그래도 고등학교 그 시작하는 이 겨울방학 동안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거나 이런 상황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개념의 이해라든지 그다음에 공식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외워져야 되고 이걸로 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해결이 되는 것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그런 환상이나 이런 거 가지지 말고 기본서 정도에서 기본 개념서 정도에서 우리가 시험에서 잘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공부를 해가면서 이게 왜 이렇게 풀렸는지 그리고 공식을 거기에 내가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해가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학원이든 타 학원의 고등부 학생들,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 만약에 본인이
많이 선행이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 원장님의 말씀이 그냥 피상적으로 누구나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저는 너무나 공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집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한다면 절대로 여러분이 수학 때문에 실망하진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고1이나 고2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고, 고3의 경우, 이제 막 고3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이야말로 정말 학부모님까지 많이 긴장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1년이 안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우선 고3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시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에 대한 그 보상이라든지 또는 결과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이죠. 네. 그리고 이제 입시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수시도 있고, 그다음에 네. 정시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해가는 것을 생각하겠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내신과 이제 모의고사, 수능형 문제들을 자꾸 네. 풀어보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에 대한 부분들도 건드려야 되고, 네. 그다음에 수능에 대한 문제들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능 모의고사 문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우선 가장 먼저 해보고, 네. 그다음에 뭐 EBS 문제에서 뭐 우리가 전부 다 하는 수특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도 4점짜리 문제들, 킬러 문항들 이런 것들을 자꾸 다뤄보면서 익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 아닌 경우에 그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그 시험에 나오는 그 범위를 다시 한번 그 복습하고요.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킬러 문항들은 다 빼야 됩니다. 이때에는. 여기서 이제 킬러 문항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망가지고 또 수학이 두려워지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 중에서 3점 문제들 하고요. 그다음에 4점 중에서도 조금 쉬운 4점들이 있거든요. 그 4점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이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네. 풀어내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훨씬 더 성적도 좀 더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하는 것들이. 네. 네. 효율적인 공부 네, 방법이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또 그리고 이게 출제율이 높은 수능 특강이나 EBS 교재 있잖아요. 수능 네네. 완성 이런 네. 건 반드시 다 풀고, 그리고 네네. 본인이 할 수 있는 3점짜리 문제들을 풀고, 네. 4점 킬러 중에서는 좀 준 킬러 정도를 할 수 있다면 네네. 거기까지 손을 대지만, 너무 무리하게 킬러 하나를 풀기 위해서 정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건 지금은 좀 손해일 수 있다. 그렇죠. 킬러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이제 상위권 그리고 최상위권 한 네. 문제도 틀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학생들이 킬러 문항에 계속해서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이미 어느 밑에 부분들은 다 완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할 때 킬러 문항들을 도전하고 또 그 네. 문제들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가 아닌 모든 것 밑에가 완성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킬러 문항을 건드리는 것은 괜히 더 뭐 시간만 낭비하는 손해가 되는 네네, 거죠. 그렇게 될 수 네.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개인적으로도 조금 경험상 선생님께도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못 푸는 아이도 아니고 머리가 나쁜 애가 절대 아닌데 이 풀이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러면 뒷부분을 손을 못 대고 문제를 풀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 이게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걸 사실은 공부량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학생이 또 안 하는 것도 아니라서 마음이 좀 많이 안쓰럽거든요. 어려운 질문이시죠? 어려운 제가 질문.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수학을 하면서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수학적인 실력을 갖추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푸는 속도이고요. 네. 세 번째는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수를 해버리면 정말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거. 근데 실수를 하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실수가 나와요. 또 속도도 하루아침에 빨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짜 이 집에서 연습을 하거나 복습을 하거나 문제를 풀 때마다 빨리 풀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네. 단시간에는 고쳐지지 않고요. 네. 한 달 정도는 해야지 좀 빨라졌다 이런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는 안 나옵니다. 네. 빨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신경을 쓰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빨리 풀려고 노력하고 그걸 신경 쓰고 있을 때 속도가 좀 빨라지더라고요. 네, 그런 학생들을 저도 이제 많이 봤고, 네. 저도 이런 충고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실수도 마찬가지로 실수하고 나서는 실수했어요 선생님, 전 다 아는 거예요, 이런 거 아무런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결과는. 실수를 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 하나가 낮아지거든요. 한 문제를 실수하게 되면 학교 하나가 낮아지기 때문에 네. 실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실수도 마찬가지로 문제 풀 때마다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요. 실수하지 않아야지. 만약에 실수가 나왔으면 정말로 반성하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있어야지만 바꿔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집중력 있어야 되는 네네, 것 같아요. 결국은 맞습니다. 공부를 할 때. 네. 네. 제가 요거는 선생님이 뭐 이렇게
답변을 하셔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또 궁금한데 선생님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큰 학원, 굉장히 네. 잘 되는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실 거세요. 근데 그 고등학교별로 내신의 특성이 좀 있다 이러면서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무슨 고반, 무슨 고반 해가지고 이렇게 반을 나눠서 이제 학원들이 공부를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학교별로 내신을 따로 할 만큼 그렇게 학교별로 특성이 있는 건지 제가 그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가르쳐 본 것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분당고 반, 네. 서현고 반, 뭐 맞아요. 낙생고 반 네네.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낙생고 반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거기는 워낙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 네. 때문에 그런데 보통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반을 만드는 것은 쉬운 문제들을 가지고서는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조금 어려운 문제를 더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나왔던 어려운 문제가 이 학교에 또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소지도 그렇죠. 충분히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어려운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는 네. 다른 학교 시험 문제로 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분당에 있는 학교만이 아니고 대치에 있는 학교들, 강남에 있는 학교들까지 다 모아서 거기서 잘 나오는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네.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원장님, 네. 현재 학원이 분당에도 정말 많잖아요. 네네. 이 수학 학원이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이끌고 지도하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질문이지만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으로서 한번 제가 꼭 이 질문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이 학원을 계속해서 학원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네.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분당에만 해도 학원들이 정말로 많잖아요. 네. 소규모 학원들도 있고, 대규모 학원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원이라고 하는 곳이 우선은 그 유명한 학원들이 좋은 학원일까, 그거보다는 그 학생들한테 나한테 잘 맞고, 네. 나를 알아주는 학원이 가장 좋은 학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예전에 많이 뽑아보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네. 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서 보면 학원 선생님들의 역량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네.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좋은 선생님이 이 학생한테는 안 맞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네.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 자기한테 네. 맞는 학원을 고르는 것이 우선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학원을 만나서 또 그런 선생님을 만나서 들어가게 되면 네. 그다음부터는 이 학원들이 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줬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원이 이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도 해줘야 되지만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학생들이 어떻게 커나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수학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었어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수학을 공부하면서 수학이 정말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네. 꾸준함이 있어야 되는 학문이거든요. 네. 꾸준함이 없다 보니까 수학이 점점 어려워지고 또 수학적인 머리와도 연결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수학을 하면서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네. 물론 누구나 공부하면서 공부가 좋다고 하는 학생들은 없어요. 네. 수학도 마찬가지로 수학이 너무 좋아요라고 하는 학생들은 사실 없어요. 이제 쉽게 느껴서 자기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수학 공부를 하면서 정말 좋아요라고 하는 학생들은 정말 없더라고요, 별로. 근데 이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해감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이 수학이 어렵지 않은 거다. 어렵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수학은 개념의 이해가 우선은 가장 중요합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의 이해는 이제 선생님한테 들어서 습득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항상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서 이걸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게 됐다면 그 다음에 수학은 공식들로 이루어진 학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공식을 얼마만큼 적재적소에 적용을 할 수 있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수학을 잘 풀고 못 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공식들을 확실하게 외우고 개념이 이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제의 유형들을 자꾸 풀어가면서 기억을 해주면은 수학이 훨씬 쉬운 학문이 되거든요. 네. 어찌 보면은 더 정직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딱딱 답이 떨어지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수학이 어렵지 않은 학문이라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게 네. 이제 학원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반성을 하게 됩니다. 수학은 머리가 좋은 학생이 정말 잘하는 학문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최상위권 학생들을 보면 머리도 좋은 편이고요. 네. 머리가 아주 좋은 거라기보다는 머리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성실합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만났던 학생 중에서 이제 그 서울대 간 학생들 그룹이 있어요. 네.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서울대를 그 당시에 네. 뭐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이렇게 갔는데 웬만한 고등학교보다 그렇죠, 학원에서. 많죠. 네. 네. 근데 그 학생들 중에서도 얘는
자기네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아.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지역에서 워낙 유명한 학생이었었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걸 보면 숙제를 안 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숙제를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보면 항상.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잘하는 그룹이지만 테스트 보고 나서 질문을 하라고 하면 질문이 쭉 나오거든요. 조금이라도 네. 이상한 것들은 애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보통 학생들은 자기가 맞았던 부분은 이제 안 보기 시작해요. 네. 딴 거 문제 푸느라고. 네.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근데 그 학생은 안 그래요. 항상 쳐다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본인이 했던 문제, 네네. 풀었던 문제.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다른 점이 있을 거고 또 같은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자기는 자꾸 그거를 습득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도 수능에서도 이제 다 맞았긴 했죠. 만점이 됐었긴 했는데, 그래서 결국엔 이제 서울대 갔고 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가 정말 성실함이 네. 좋았던 학생인 것 같아요. 분당에서도 제가 이제 기억하는 학생 중에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네. 너무너무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있고, 이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제 머리도 좋고 성실하면 정말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학년, 여기서는 머리가 좋고 성실성이 좀 부족해도 좋은 점수가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고등학교 2, 3학년이 되면서 머리는 좋은데 성실하지 않은 학생이 성적의 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생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예. 네. 그런데 반대로 머리는 좋지 않은데 성실한 학생이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정말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학생들한테 바라는 것은 머리가 좋고 나쁨보다는 성실해라. 항상 꾸준하게 공부하고 복습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네. 그래서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머리가 좋고 나쁨을 버리고 저는 머리가 너무 안 좋아서 수학 못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조금씩만 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꾸준하게 해주면 반드시 발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네요. 그리고 나는 수학머리가 아니야, 나는 문과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 꼭 이 얘기를 정말 새겨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말을 평상시에 학생들에게 해주지 못한 게 되게 미안하게 느껴지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 원장님께서는 학생들에게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수학이 아주 어려운 과목은 아닌 거죠, 그러면? 그렇죠. 네.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수학은 정말 어려운 과목은 아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처음에는 웃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제 원장님. 아까 했던 얘기들을 해주면 네. 그렇긴 하지 라고 이제 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 네. 이제 정말 새학기가 되어서 다들 이제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임할 텐데, 네네. 원장님께서 겨울방학 지나고 나서 3월, 4월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틀에서 한번 마무리로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새학기 시작하면서 네. 중요한 시기들이 이제 왔잖아요. 이제 방학 동안에 자기가 갈고 닦은 것들을 이제 조금씩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3월, 4월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별로 이제 시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진행하던 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시험이 있으니까 그 시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거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3월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 진도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월로 들어가서는 보통 한 3주, 4주를 잡고서 시험 대비를 하거든요. 이때 이제 많이 해놔야 되는 거니까 그때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 중에 들었던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보면은 우선 수학의 개념의 이해와 공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산, 계산 이런 것들이고요. 세 번째 추론, 네 번째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추론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좀 필요한 거예요. 머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학적인 머리 있는 애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같은 경우는 머리도 필요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산, 그 다음에 개념의 이해와 공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성실,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학교의 시험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추론에 대한 문제들은 많지가 않아요. 어쩌다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문제 해결력의 문제가 가장 많긴 해요. 그런데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수학은 개념의 이해와 공식이거든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학생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공부하는 걸 보면 개념은 그냥 간단하게 배워요. 그리고서 문제만 주구장창 푸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점수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뭔가 해결해 나가는 능력들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선행되어서 네. 공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문제 해결력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 해결력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문제 해결력보다 먼저 제가 공부하는 방법들을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요. 우선 네. 공식 노트를 만들어라. 공식 노트는 막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영어도 쓰고 뭐 수학도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수학만, 공식만 쓰는 네. 그런 노트를 만들고 수학 공부를 하고 오면 공식을 잘 정리를 해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부터는 공식을 외워야 되겠죠. 네. 그러고 나서 다음 시간 이제 공부할 시간이 돌아오면 매번 공부할 때마다 공부하기 전에 공식 노트를 한 번씩만 확인해 주는 거예요. 보면서 아 맞아 이런 거였었지 맞아 이렇게. 그래서 지나가다가 뭔가 부족한 게 생기면 다시 한번 꺼내서 공부하고 네. 다시 넣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만 투자를 하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학기, 한 학년 요 내용 과정을 보는 것도 네. 한 10분이면 되거든요. 네. 그럼 시험 보기 전에도 한 번만 10분만 훑어보면 그 다음에 공부할 때 훨씬 머리에 쏙쏙쏙 네. 들어온 상태로 공부를 해나가고 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잘 되죠. 어떻게 보면 10분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분을 일주일에 한 3, 4번씩 하고요. 그거를 1년, 2년, 3년, 4년을 쌓는다고 하면 엄청 많은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중에 끄덕끄덕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야지. 근데 그걸 실천하는 학생들은 한 20% 정도 실천을 해요. 20%면 네. 많은 겁니다. 그렇죠. 늘 요 손바닥만한 수첩 좀 사오라고 네네. 엄청 1년을 얘기를 해도 네. 그게 참 지켜지기가 쉽지 않고 어느 날 사온 친구들도 어느 날 그 노트를 딱 확인을 해보면 끄적끄적 연습장이 네.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정말 기본에 충실하게 이런 말들을 정말로 새겨듣고 좀 이렇게 믿어보고 그렇게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 또 하나 공부를 잘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공식을 정확하게 배운 데서부터 배운 데까지 알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생들을 보면은 지금 하는 것은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한 달 전에 배웠던 또는 1년 전에 배웠던 것은 다 잊어먹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 공식을 계속해서 보는 게 필요해요. 배운 데서부터 배운 데까지를 보는 게 네. 계속 하면 한 10분이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공부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게 이제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 자기가 오늘 풀었던 문제 네. 또는 자기가 숙제에서 틀렸었는데 선생님이 풀어줬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는 그 문제를 집에 가서는 자기가 풀었던 문제까지도 한 번은 문제를 봐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복귀한다고 우리가 바둑에서 복귀하는 것처럼 문제를 한번 복귀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를 한번 읽고서 아, 이 문제 이렇게 풀었었지. 한 번만 기억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 문제는 여기서 선생님이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었어. 이런 것들을 한 번씩만 문제를 쭉 해서 한 30문제, 40문제를 쭉 그렇게 한번 봐주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냥 책을 덮는 것보다는 2배, 3배의 기억이 된다고 해요. 엄청난 그렇죠. 자산이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아까 얘기한 공식의 적용이 원활하고 그다음에 문제들을 딱 보는 순간 아,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드는 문제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시간도 아까 그렇죠. 절약이 되고 예. 빨리빨리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도 자기가 쉽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감이 있을 때 더 잘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자기네가 스스로 자신감 있다, 수학할 만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 더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막 10시에 끝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지쳐서 집에 가면 진짜 그거를 복귀할 그 에너지가 좀 있을까 그게 걱정은 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네네.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말 그래 한번 믿어보자 하고 속는 셈 치고 믿어보자라고 하고 진짜 한다면 정말 수학이 자신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네요. 저도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이런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역시 제가 원장님을 제일 먼저 모신 게 굉장히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바쁜 와중에 지금 원장님 수업하고 오셨죠? 네네. 지금 밤 12시가 거의 다 돼가는 시간에 이렇게 와주셨고 정말 귀한 경험을 저희에게 공유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건강하시고요. 네네. 다음에 뵐 때 건강하게 이번에 하시려고 계속 하시다가 잠깐 좀 목이 아프셨죠. 네, 감기 그래서 걸려서. 계속 이렇게 미뤄져서 제가 네네.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네. 그리고 일을 하실 때 또 목을 쓰시는 분이시니까 네네. 목 관리도 좀 이제는 잘 하시고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불러와 주시죠. 오늘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에게 들었던 궁금했던 내용들을 전해 들었던 거 또는 제가 가르치면서 느꼈던 것들을 원장님께 여쭤보고 저도 배운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머님들께서도 좀 어느 정도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한 번으로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게 한 걸음이 되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가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궁금증도 제가 자주 이렇게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